네, 9시 23분 됐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유튜브에 올라오는 댓글을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도 뭐 상관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관심 있게 들으시면 재미는 있을 겁니다. 아, 또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 당연히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요즘 남가주 지역의 주택 가격이 어떨까요? 상당히 많이 뭐 요즘 오른 건 다들 알고 계십니다만은 이게 이제 최고치를 쳤을까요? 아니면 이제 더 올라갈까요?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은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계속해서 오를 추세가 당분간은 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좀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박현경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추세이구나라는 분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남가주 지역의 중간 주택 가격은 얼마예요? 네, 지난달 중간 주택 가격이 51만 9천 달러로 나왔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부동산 정보업체 코올러직은 어제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등 뭐 6개 카운티의 이 중간 주택 가격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만 달러가 오른 가격입니다. 네. 그리고 남가주 역대 가장 높은 주택 중간 가격은 50만 9,5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 최고치보다 10,000달러 정도가 더 오른 겁니다. 지금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실감 나네요. 네. 네, 이게 아마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네. 가장 많이 심했어요. 남가주 중에서는 오렌지 카운티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네. 네, 오렌지 카운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가 뛰었는데요. 네. 남가주에서는 가장 인상폭이 컸습니다. 이로써 오렌지 카운티 주택 중간 가격은 72만 5천 달러를 기록했고요. 당연히 주택 중간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게 8.7%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1년에 8.7%인 거죠. 맞습니다. 그 전해에도 올랐고 그 전해에도 올랐고 그러니까 뭐 한 30% 올랐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네. 또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6.6%가 올라서 58만 5천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개인 주택은 물론이고요. 이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콘도 가격 역시 많이 올랐는데요. 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콘도 중간 가격은 각각 50만 달러와 49만 8천 달러로 기존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또 샌디에고 카운티 역시 55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8% 인상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고요.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 등 3개 지역도 중간가 기록에 근접했는데요.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37만 5천 달러로 지난 2006년 기록에 다가섰고요. 샌버나디노와 벤츄라 카운티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5%와 5.6% 각각 오른 32만 8천 달러, 56만 5천 달러로 기존 기록과의 거리를 크게 좁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웹사이트를 봤는데요. LA에서 차가 안 막힐 때 한 30분 정도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집이 예뻐서 한번 봤거든요. 지금 현재 32만 불에 얼마 전에 32만 불에 나왔는데 2013년도에 25만 불에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한 7만 불 오른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자, 그게 이제 뭐 지역이나 또는 그 집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이제 오른 폭은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집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는 감소한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띠고 있다고 봐야 돼요? 매매는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매는 별로 없죠 지금? 네, 많이 없습니다. 지난달 남가주에서는 20만 9천여 채 매매가 이뤄졌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2%가 감소한 겁니다. 그리고 판매 감소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가장 컸습니다. 8.1% 감소했고요. 또 LA 카운티도 7.1%. 그리고 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샌버나디노는 감소폭이 그나마 적었는데 3.3%였습니다. 이 주택 가격이 올라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 모기지 금리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데다가 매물도 크게 부족해져서 이 매매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매물 부족한 것 맞고요. 그리고 더 지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하나가 판매 감소에 융자가 잘 안 나와요. 융자가.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영향이 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네, 지난 5일을 기준으로 남가주 지역 매물은 33,100여 채에 불과했는데요. 올 1월에 비해서 5천 채 이상이 감소한 겁니다. 또 2015년과 비교할 경우에는 7,500여 채 줄어든 수치입니다. 남가주에서 매물이 늘어난 곳은 샌디에고가 유일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0.2% 늘어난 것에 네.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샌디에고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카운티는 지역별로 2.8%에서 18.3%까지 매매가 크게 감소했고요. 이 모기지 금리는 30년 고정 기준으로 4.5%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올 초에 비해서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무려 0.5%포인트 이상이 오른 겁니다. 뭐 1990년대 6%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집값 또 물가와 더해져서 주택 구매력을 크게 낮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쩌면 제일 궁금한 질문이기도 한데 또 가장 예측이 힘든 질문인데 이런 오름 추세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당분간, 네, 왜냐하면 앞서 전해드렸듯이 금리 인상에 이제 매물이 부족하고 또 각종 건설 관련 비용 인상 등 악재가 많아서 당분간 집값이 하락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가격이 5%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풀 꺾이는데 그게 바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올해 5% 오르고 내년엔 2% 정도 오르고 해서 이제 점점 오름 폭이 줄어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집을 살려고 계획을 했던 분들이 너무 높은 집값 때문에 다시 또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렌트를 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파트 렌트비가 정말 천정부지로 집값만큼이나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작은 아파트, 좀 적은 가격으로 렌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 소형 아파트에서 마이크로 아파트가 최근 사실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남가주 이곳 LA를 포함해서 남가주뿐만 아니라 전국 대도시에서 그런 마이크로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모습입니다. 보통 스튜디오가 한 500스퀘어핏 정도, 500-600 정도 하는데 이 마이크로 아파트는 200스퀘어핏 규모에 불과합니다. 그 절반 보통 호텔 그 룸이 한 350에서 400 뭐 그 정도 되는데 그거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호텔 룸의 반밖에 안 돼요? 네. 짐이 다 들어가나요? 일단 거기에 그러니까 침대랑 책상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네. 근데 또 침대가 그냥 침대가 아니라 빌트인해서 접었다가 이렇게 폈다 하는 그런 평상시에 침대. 이렇게 벽에다 붙였다가 네. 잘 때는 내리고. 네. 네. 그래서 가능하군요. 네. 네, 그리고 뭐 벽장 같은 건 없고 옷 같은 건 그냥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걸어야 하고요. 또 별도 화장실이 있는 건 아니고 그 각 방에 세수용 싱크대, 샤워기, 변기만 오픈된 채 이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6명, 7명이서 부엌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불편하긴 하지만요. 워낙 렌트비가 비싸다 보니까 요즘에 혼자 사는 젊은이들, 그런 1인 가구가 이런 마이크로 아파트가 만약 생겨나면 렌트비가 좀 저렴하다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주민들이 많고요. 공간적인 불편만 감수한다면 턱없이 높은 렌트비로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던 그런 젊은층 선호 주거지의 주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보통 원베드룸 렌트비가 뭐 1,300불, 1,400불 하는데 한인타운이요? 아니면 한인타운요? 더 비싼 더 것 되지 않아요? 같아요. 네.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3년 전 얘기. 지금 원베드룸 아파트 한인타운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한 2,000불 되지 않아요? 맞아요. 네. 투베드룸이다 그러면 한 2,000만 7,800 되고 쓰리베드룸은 3,200, 3,300, 3,500 뭐 그럴걸요 아마? 네. 자,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 아파트 렌트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600불, 뭐 500불 정도면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지역마다 물론 다릅니다만 확실히 그 지역 시세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입니다. 이 마이크로 아파트가 처음 인기를 끈 곳은 시애틀인데요. 시애틀 지역 평균 아파트 렌트비가 2012년 1,750달러였고 현재는 2,600달러 정도까지 치솟았는데 이곳의 마이크로 유닛 아파트는 렌트비가 800에서 한 1,300달러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3분의 1에서 비싸봐야 절반 이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그마한 아파트를 800불에서 1,300불까지 낸다고 또 생각하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하네요. 네. 이게 또 시애틀은 조금 더 비싸죠 여기보다. 네. 그렇죠. 그래서 LA도 만약에 마이크로 아파트가 신설되면 이곳 한인타운을 포함해서 다운타운, 헐리우드 등에 이제 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1,000 정도면 그래도 저렴한 렌트비로 인기를 끌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적지 않아요. 전에는 이제
구글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구글의 직원은 연봉 뭐 몇십만 달러씩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그 벤차를 하나 사서 그 안에서 구글 파킹장에 파킹해 놓고 그 안에서 몇 년을 산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몇십만 불 번 걸 고스란히 모아서 나중에 뭐 다른 큰 데 썼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돈을 좀 모으기 위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이크로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걸림돌 같은 건 없습니까? 네, 걸림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특정 공간에 얼마나 많은 유닛을 신축할 수 있느냐 그런 걸림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LA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주차 문제잖아요. 근데 LA시는 만약 3개 유닛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하면 반드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는 주차장 1개, 원베드룸 뭐 1.5개, 투베드룸 2개 주차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기를 끈다고 해도 이 마이크로 아파트 신축이 쉽지만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뭐 200, 300 스퀘어핏밖에 안 되는 방 하나 사이즈보다 작은 그런 데 사시는 분들도 차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차를 다 세우려면 그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겠는데요. 무슨 어디다가 한꺼번에 세워놓고 뭐 셔틀을 운영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분명 걸림돌이 있긴 하네요. 네. 자,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